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은 워런 버핏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수장인 버핏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투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나중에 버핏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은 버핏처럼 되고 싶지 않을까요? 실제로 이분의 투자 방향은 대체적으로 맞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던 게 버핏이 코로나 이후 정유회사 주식을 대거 매입했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는데 무슨 구닥다리 정유주를 왜 사는 거야, 이러한 걱정을 했었죠. 하지만 버핏 걱정은 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때마침 전쟁이 터지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하였고 이와 함께 정유주 역시 급등하면서 역시 버핏이야, 이러한 찬사를 받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분이 최근에 특이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인공지능과 반도체의 도움으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이분은 오히려 현금을 쌓고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현금 보유량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꾸준히 늘어나더니 지금은 189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버핏 스스로도 현금 비중을 앞으로도 계속 늘리면서 2000억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즉, 앞으로 버핏은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도하면서 현금을 모아갈 계획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버핏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주식 중 하나는 바로 혁신의 아이콘 애플입니다. 초록색 막대 그래프는 애플 보유 주식 수를 나타낸 것인데요. 맨 오른쪽 보면 이 수치가 13% 정도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4년 1분기 때 팔아치운 주식 비중입니다. 그동안 애플을 잘 들고 가다가 갑자기 올해 들어 애플 주식을 매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일각에서 사람들은 이를 두고 진짜로 버핏이 제대로 현금화를 시작했다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버핏은 이 많은 현금을 왜 이렇게 쌓아두는 것일까요? 1890억 달러의 현금을 도대체 어디에 사용하고 있을까요? 제가 검색을 하다가 버핏이 이 많은 돈을 어디에 쌓아두고 있는지 드디어 찾았습니다. 과연 버핏은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으며 그의 의도는 무엇인지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T빌 시장에 큰 돈을 투자했다는 기사 헤드라인을 찾았는데요. 상세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분석가에 따르면 버크셔는 전체 T빌 시장, 미국 국채의 단기채 시장의 3%를 장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총 1580억 달러의 규모라고 하죠. 그리고 버크셔는 현재 어떤 다른 기관보다 더 많은 미국의 단기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580억 달러면 버크셔가 지니고 있는 현금 대부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현금을 대부분 미국의 단기 채권에 투자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딱 들어도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죠. 게다가 이것은 미국 단기채 시장의 전체 3%라고 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단기 채권을 통해서 빚을 내었는데 버크셔라는 하나의 회사에게만 전체 빚의 3% 정도를 의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버핏은 평소에 우리는 현금을 쓰고 싶지만 위험이 거의 없고 우리에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정말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우리는 현금을 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투자를 안 하겠다는 말로 들립니다. 그럼 단기 채권에 투자한 것은 뭐냐, 이러한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단기 채권은 현금과 거의 유사합니다. 단기 채권의 금리도 기준금리 수준으로 받을 수 있고요. 팔고 싶으면 언제든지 팔 수 있을 정도로 유동성이 풍부하고 대기 수요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버핏은 이 돈을 그냥 묵히기에는 아까우니 현금에 가까운 단기 채권에 투자한 게 아닐까요? 그러면서 현재 상황에서 현금 포지션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버핏이 국채에 투자한다는 말을 듣고 버핏이 경제 위기에 베팅하는구나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위기를 걱정했다면 버핏은 단기채뿐만 아니라 장기 채권까지 모조리 쓸어 담았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버핏은 가지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현금과 비슷한 단기채에 투자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투자할 곳도 없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주식을 조금씩 현금화하면서 그냥 놀리기에는 뭐하니 단기채에 투자한 게 아닐까요? 그렇다고 버핏이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봤다면 주식 비중을 더 늘렸겠죠? 버핏은 큰 그림을 그렸을 때 단순히 당장 투자하기에는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우리처럼 소액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사고 팔기도 어려우니 현금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가 유행이죠. 금리가 내려가면 단기채가 먼저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버핏은 단순히 돈을 둘 곳이 없어서 투자한 것도 있지만 겸사겸사 시세 차익을 노리고 투자한 게 아닐까요? 이것은 캐나다의 물가 상승률인데요.
2022년 8%대 물가를 찍고 난 이후 쭉 내려오더니 최근에 4개월 연속으로 2%대 물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 물가 타겟치를 4달 연속 달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 캐나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살짝 내렸습니다. 캐나다뿐만 아니죠. 스위스, 스웨덴 모두 기준금리를 내리고 있고 유럽 중앙은행 역시 예고한 대로 기준금리를 최근에 내렸습니다. 유럽의 금리 인하는 그렇게 충격적이진 않습니다. 이미 몇 달 전부터 유럽 중앙은행 라가르드 총재께서는 6월 달에 금리를 내린다고 수없이 강조드려 왔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준금리 인하 이후 기자회견 자리는 나름 매파적이었습니다. 금리를 내리긴 내렸지만 물가에 대한 걱정을 지속적으로 했고요. 물가에 대한 전망치를 지난 3월 달 회의 때보다 더 높였습니다. 금리 인하가 물가 상승을 더 자극할 수 있다는 걱정을 하는 것 같네요. 맨 왼쪽이 헤드라인 물가지수, 가운데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전망치가 정리된 것입니다. 하얀색 막대 그래프는 3월 달의 전망치이고요. 파란색 막대 그래프는 이번에 6월달 전망치입니다. 전망이 모조리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죠? 물가 전망치가 3개월 만에 모조리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물가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으니 아마 다음 회의 때에는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내리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달러 대비 유로화 환율 차트입니다. 이 차트가 상승하면 유로화 강세, 이 차트가 하락하면 유로화 약세를 의미합니다. 최근 들어 유로화는 지속적으로 달러 대비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유럽의 금리 인하 발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달러 대비 더 큰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이미 시장에 다 반영이 되어 있고 시장에서는 앞으로 유럽이 생각보다 금리를 내리지 못할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이 이제는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버핏이 이것을 노리고 단기채에 더더욱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놀리는 현금 그냥 두기에도 뭐하고 겸사겸사 단기채에 투자해서 금리 놀이를 해볼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버크셔는 단순한 금융기관이 아닙니다. 중앙은행에 맞먹을 정도로 엄청난 힘을 지니고 있는 회사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거대한 빚더미에 앉아 있는데 이러한 단기채에 3% 정도를 매수해주는 행동은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뭐 단기채에 투자하면서 나라도 살리고 돈도 벌면 일거양득이겠죠. 그리고 때마침 일본 상황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위쪽은 일본 10년물 국채금리, 아래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의 변동률을 나타낸 것입니다. 절대 수치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일본의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있지 않나요? 이렇게 되면 일본의 엔화 강세가 앞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엔화 약세 때문에 일본에서 미국 국채를 매각해서 이 달러를 이용해서 엔화 강세를 유도한다는 말이 많았었잖아요. 만약에 상대적인 일본 국채금리 상승이 나오게 되면 미국 국채에 대한 매각 리스크는 확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국채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줄어들겠죠. 버핏은 큰 그림을 그리면서 이것도 다 미리미리 고려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미국 연준에서 앞으로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지 전망하는 자료입니다. 9월 달에 한 번 내리고요. 12월 달에 한 번 더 금리를 내릴 예정입니다. 금리 인하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마치 유럽 중앙은행과 비슷하죠. 미국과 유럽 모두 지금 현재는 경제가 무너져서 금리를 내린다? 이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기가 약간씩 식어가고 있기 때문에 식어가는 것을 막고자 보험적으로 금리를 내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러한 장세에서는 증시가 오르곤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금리를 내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큰 위기가 올 수도 있겠죠. 버핏은 혹시나 모르니까 겸사겸사 현금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